자, 33페이지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시작. 또 없어요? 오늘 요거까지는 딱 마무리를 해야 돼. 입장의 차이를 찾아봐야 된다?
입장 정리만, 그 차이만 잘 잡으면 볼 수 있어. 왜 이렇게 못 풀고 있어? 얘와 얘가 차이가 있잖아, 그치? 얘가 케인즈하고 고전학파 차이가 있고. 자, 그럼 A, 아까 우리가 봤잖아. A, B, 그럼 얘 C잖아. 그럼 얘는 뭐 한다 그랬어? 이것과 이것의 절충. 그치?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 똑같지? 아까 뭐 기후, 뭐 제도 똑같잖아.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봐. 풀었어? 사정없이 틀렸네. 와, 정찬이 봐봐. 어? 정찬이도 똑같이 장훈이라고 했어? 야야야, 니은이 뭐야? 케인즈 아니야? 니은이 케인즈잖아. 케인즈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어? 수요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 근데 왜 4번이라고 잡는 거야? 4번 선지가 뭔데? 니은은 공급에서 잡고 있니? 요 얘기구나. 아, 그래서 자, 케인즈는 잠깐만요. 야, 케인즈는 수요에서 찾고 있잖아. 케인즈는 수요잖아. 케인즈의 이론이 뭐야? 유효, 수요 이론이잖아. 그렇지? 자, 1분 더 줄게. 둘 다 틀렸어. 둘 다 똑같은 번호로 똑같이 틀렸어. 잠깐만. 다시 풀었어? 그렇지, 이게 맞지. 잠깐만. 자, 30초만 더 줄게. 자, 돼서 같이 가보자. 자, 1920년대. 자, 우선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얘를 먼저 살펴봐야지. 밑에 문제 보니까 기억니은디귿이야. 그럼 기억니은디귿 살펴봐야지. 자, 학자고요. 니은도 학자고요. 디귿도 학자잖아. 그럼 입장의 차이를 잡아줘야 되고 이것은 기준을 좀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자, 거기 볼게. 먼저 고전학파 경제학자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뭐가 보여? 보이지 않는 손. 요거 좀 가볍게 좀 정리해볼까? 자, 거기 보니까 고전학파입니다. 자, 고전학파는 뭔 얘기하고 있어? 자, 고전학파 보니까 얘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나와 있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치?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치? 자, 국가가. 자, 그래서 국가 개입을 철저히 배제. 그럼 두 번째 줄 봐봐. 전부 다. 두 번째, 잠깐 봐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국가 개입에다 X 쳐줘야지. 그렇지, 잘했어. 야, 오늘 정찬이 폼 좋은데? 그렇지? 국가 개입에다 X 쳐줘야지. 그렇지. 왜 이걸 자꾸 놓쳐? 이게 출제 요소인데.
국가 개입 X 쳐주고 철저히 배제하고 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치? 얘는 뭐야? 그렇죠. 공급이 수요. 자 그럼 질문 던질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원인이 중요하니 결과가 중요하니?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지? 자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뭐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두 번째다. 이때 드러난 게 바로 뭐냐? 케인즈. 케찹 이름 같지? 자, 케인즈의 자, 얘하고 얘는 철저하게 자, 상반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칠판 봐. 그럼 케인즈 어떤 얘기 나오겠니? 저 손은 보여야 돼. 알겠지? 국가 개입해야 돼. 그리고 뭐야?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수요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예측하고 읽어야지. 무턱대고 읽어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상대성이니까. 자, 그래서 케인즈는 자, 유효 수요 이론입니다. 유효 수요 이론.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 A not B잖아. 첫 번째 줘 봐봐. 그렇지. 너무 잘했어. 여기다 X 딱 쳐줬어야 돼. A not B 해줬어야 돼. 그렇지. 잘했어. 잠깐만. 그리고 좀 적절한데 사실 좀 너무 많긴 하거든. 체크가 조금만 줄여봐. 알겠지?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A not B가 나오면서 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수요가 중요하다. 케인즈.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대공황의 원인이 유효 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문제점이 생겨. 그래서 얘는 뭐야? 수요를 늘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세 번째 단락. 자, 이런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계와 기업이 자, 가계는 소비. 자, 기업은 투자. 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요를 늘려야 된다. 자, 마지막 단락. 이러한 케인즈 이론이 수용되면서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 뭐 발생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해? 신고전파가 등장하지. 자, 신고전파. 자, 신고전파가 등장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니, 시험이? 자, 얘는 B. 자, 얘는 not B.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B 플러스 not B. 그치? 절충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니까 신고전파, 자, 뭐라고 얘기했어? 거기 보니까 밑에 두 번째 줄 정부의 역할을 일부 인정. 이게 무슨 소리야? 국가 개입을 어느 정도? 그렇지. 얘는 뭐야? 소극적 국가 개입. 얘는 뭐예요? 얘는 적극적 국가 개입. 아까 이거 안 읽고 갔구나. 아이고. 얘는 소극적, 얘는 적극적.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왜냐면 세 번째 단락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여력이 없다면 뭐니?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 이거 밑줄 쳐봐. 거기다 뭐라고 쓸래? 국가 개입. 됐죠? 정부는 국가잖아. 그래서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얘는 국가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케인즈는 뭐야?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됐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뭐니? 정부 역할을 일부 인정, 소극적으로 국가를 개입하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 개입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이제 케인즈 거를 좀 받아들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뭐예요? 고전학파를 받아들였지. 이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바로 뭔데? 그렇지. 저 손이, 자,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자, 케인즈는 신고전학파와 달리,
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 조절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디귿. 그러니까 정답은 3번. 4번에서 케인즈는 공급에서 찾았니? 아니, 수요가 부족한 거에서 찾았어. 자, 그 다음에 5번 순환된다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문학 피세요. 자, 화자의 태도 4강 화자의 태도 보시죠. 4강 화자의 태도. 자, 거기 보면 자,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뭐 초월, 극복 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아요. 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밑에 태도 한번 보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화자의 자세, 밑줄쳐. 화자의 자세, 요거 밑줄쳐. 그래서 비판과 초월과 극복 의지, 요 세 개가 눈에 들어오지. 그럼 비판이라는 것은 뭐다? 지적하거나 공격. 그럼 초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쉽게 말하면 도피. 자, 이런 것도 초월입니다. 맞서지 않고 뛰어넘는. 극복 의지는 이겨내려고 노력한, 노력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그럼 이 셋의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은 부정적 현실이나 부정적 대상에 대한 태도란 얘기야. 즉 우리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일 때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태도야. 따라서 설명 한번 읽어볼게.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시에서 부정적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90% 이상이라 그랬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줄. 부정적 상황에 자, 당면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요거 밑줄. 자, 비판, 초월, 극복, 의지 표현은 자, 모두 부정적 상황 세모 됐습니다. 자, 칠판 가볍게 한번 봐봐. 자, 시를 읽을 때 자, 어떤 특정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부정이면 당연히 정서적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니? 부정의 정서적 반응이 나올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의 후반부. 자, 시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서 자, 뭘 찾아줘야 돼? 자, 바로 노력의 유무를 찾아줘야 돼. 자, 그래서 노력이 있으면 이거 뭘로 간다고? 극복? 의지로 간다고. 노력이 없으면 체념으로 간다고. 이때 선생님,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노력은 두 가지. 심리 태도나 바로 이제 행동적인 반응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주제가 나오는 거야.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돼. 상황 잡아주고요. 그럼 나머지 다 정서 부정이야.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 뭐만 잡아? 노력의 유무만 있느냐 없느냐만 잡아주면 돼. 자, 이랬을 때 극복 의지하고 똑같은 말을 다 얘기해 볼까? 자, 뭐니? 희망.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 뭐니? 지향. 이거 다시. 생명력. 자, 그리고 뭐니? 지향. 자, 그럼 얘네들은 다 반대겠지. 희망의 반대니까 절망일 거고요. 생명력의 반대는 무기력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뭐 지향은 뭐 거리감이나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시를 이렇게 읽어줘야죠. 거기 있는 모든 의미를 내 걸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네? 그럼 정서적 반응 읽어가면서 체크해주고 마지막에서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잡아줘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럼 밑에 자, 3칸이 있습니다. 자, 시간들입니다. 자, 그거 한번 적어봐. 비판, 초월, 극복, 의지 셋 중에 하나니까. 자, 읽어보고 자, 적어보세요.
자, 다 했나요? 봅니다. 자, 거기 첫 번째 거 보면 떨리는 손, 떨리는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의 백목으로 서툰 솜씨를 쓴다. 자, 마지막에 뭘로 끝나니? 민주주의로 끝났지. 맞아요? 자, 그럼 상황은 긍정, 부정? 부정. 그렇지. 그럼 독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독재를 비판하는 거죠. 그 비판이 맞습니다. 자, 오른쪽 거 보면 자,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자, 풀꽃 더미로부터 자, 그러면 수양버들나무 세모 쳐봐. 자, 풀꽃 더미 세모 잡아주고 나비새끼 꾀꼬리 다 세모 잡아봐봐.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가는 거니까 자,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얘가 떠올라야 돼. From A to B. 자, 그럼 A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A로부터 B로 가는 거야. 얘가 부정이 될 거고, 자, B가 지향이 될 거야. 그치? 시에서는 이런 방향성들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니? 자, 지금 세모 친 것들로부터, 그치? 어디로 가고 싶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게 눈에 들어오니? 그럼 하늘 동그라미죠. 자, 그럼 나머지 세모 친 것들하고 싸우니 안 싸우니? 안 싸우지. 그치? 노력하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는 초월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자, 제일 끝에 지금 눈 내리고 자, 눈 세모 잡아줘야죠. 그쵸? 차갑다 이미지가 드러나고 매화 향기, 매화 무조건 동그라미잖아.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나는 자, 노래의 씨를 뿌릴 것이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천고의 뒤 미래에 자, 모 후손이 있어서 초인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할 거야. 그래서 그 후손이 초인이 목 놓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 난 여기서 씨를 뿌리겠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거 이육사시입니다. 극복 의지. 그렇지. 왜? 마지막에 행동 나오잖아. 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건 심리적 반응.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죠. 첫 번째 줄에서 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어떤 심리 태도나 아니면 행동적인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잡아놨으면 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자, 밑에 보면 월명사에 제망매가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자, 시작. 왜 풀었어? 그렇죠. 우리가 월명사 제방매가는 우리가 시험법에 들어갔었죠 옛날에. 그렇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그렇지. 자, 거기 나와 있는 화자가 처한 상황 잡아주고 그 다음에 대응 방식. 대응 방식이 바로 뭐지? 자세이면서 태도다. 그렇지? 대응 방식이 자세이면서 태도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태도가 없는 시는 없다. 알겠지? 태도는 무조건 있다. 자, 넘겨요. 자, 이현보의 어부단가와 박목월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치? 자, 시간 드립니다. 이거 풀어보세요. 시 3편이네. 시 3편.
아이고. 아, 너무 성급해. 너무 성급해. 이런 거 풀 때 있잖아. 지금 시가 3개잖아. 시가 3개면 우선 가장 아는 시를 먼저 보고, 그치? 쉬울 거야.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워나가 주는 게 중요해. 몇 번이라 그랬어? 2번? 극복의지? 가의 극복의지가 어딨어? 너무 쉽게 봤어. 이거 시조잖아. 그렇지. 화자 위치 어디야? 속세야 자연이야? 자연. 그래. 자연이면 이거 지금 유배운 거 아니지? 예. 그렇지. 그럼 자연이면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근데 극복의지가 왜 나와? 극복의지는 부정적 상황에서만 나온다 했지. 간조가 보이고. 관조 바라보다. 담담하게 바라보다. 관조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찰에서만 나와. 자, 1분만 더 줄게요. 범준이 너무 성급해. 문제 풀 때. 조금만 좀 천천히. 정신이 풀었어? 그렇구나. 비판이 되기 위해선 비판적 대상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현실. 그 부정적 현실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나와줘야 돼. 근데 얘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아니잖아. 그리고 얘는 자연 친화이기 때문에 속세와 관련된 걸 비판하는 거리감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없거든. 욕망을 비판해줘야 되는데. 우선 다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아니야. 다를 만약에 혹여 가난, 부조리한 시대 현실로 봤다면 잘못 봤고, 그러면 거기 있는 화자가 가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정서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나와. 자, 볼게요. 가시부터 볼게. 자, 가시부터 우리가 봐야 될 때,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게 우선 시조가사. 자, 시조와 가사는, 자, 가의 시조와 가사는, 자, 우선은 작가를 봐야죠. 작가 누구야? 사대부. 그럼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유교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탈속적. 이때 유교적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충이죠. 자, 충, 연군, 지조절개, 여기 플러스 우구까지. 이 정도만 보셔도 거의 충분하다. 자, 탈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 친화를 의미하지.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사고 과정이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유교적으로 가기 위해서 보통 흔히 님 이런 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대부의 자연. 자, 자연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자, 하나는 유배지로서의 자연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떤 탈속적인 것에 자, 그런 공간이 있다. 유배지에서의 어떤 유배지의 어떤 성격의 자연은 철저하게 그리움이죠. 그렇지? 철저하게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한양이나 임금이라고 하죠. 자, 속세를 자 그리워합니다. 자, 탈속적인 것에서의 우리가 저 자연은 이런 속세를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거리감으로 봐요. 두 차이. 자, 그래서 저 유배지는 사대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고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자, 얘는 자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자, 탈속적일 때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긍정적으로만 쭉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적었니? 자, 그리고 우리가 자연 친화를 볼 때에 자, 자연 친화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랬어. 자, 우리가 이제 해석 되게 많지만 그냥 가볍게 압축하면 저기 뒤쪽에 자연 친화만 섬이 따로 빼놨어. 따로 빼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할 거야. 자, 해서 오늘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 첫 번째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가난을 만족하잖아.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박한 삶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안빈낙도 똑같은 말이야. 소박한 삶 이런 걸 이제 안빈낙도라고 한다. 소박한 삶, 안빈낙도.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가 유유자적. 풍요. 자, 그리고 한가로움. 유유자적, 풍요, 한가로움. 자, 이렇게 자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자체가 뭐야? 어부잖아. 그치? 어부 동그라미 쳐봐. 어부는 자연에서 은거하는 사람이라 그랬지. 그치? 어부 동그라미. 제목 자체가 어부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자연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뭐 부조리한 시대 현실도 아니고 극복의지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가자. 상황이 금전이거든요. 가자. 이 가운데 씨름이 없으니 자, 어부의 생애 동그라미.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평가원에서는 자긍심, 뭐 자부심, 자족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긍심, 자족감. 어부의 생애로다. 어부의 생애라는 어떤 자긍심, 자족감이 있잖아. 일어편 주. 자, 주 동그라미. 주가 뭐야? 배. 자, 오른쪽 만경파라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파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앞에 물수가 있으니까 물과 관련된 파니까 파도죠. 특히 알아둬. 만경 밑줄 쳐. 만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다라는 뜻입니다. 만경은 바다. 비유적 표현이야. 배를 바다에 혹은 파도에 띄워두고 인세세모. 자, 이걸 잊었으니 날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판 이러시면 안 돼. 비판은 철저하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지적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그냥
인쇄를 잊었어. 이게 답니다. 인쇄는 바로 사람과 관련되니까 속세겠죠. 자, 굽어보면 아는 한자 눈에 들어오지. 수 동그라미, 물. 앞에 물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산 나오고요. 앞에 산 나오면 뒤에 물 나올 수밖에 없어. 자, 돌아보면 뭐니? 산. 그렇지.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죠? 산 동그라미. 자, 홍진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홍진세모. 이거 암기하셔야지. 홍진은 속세라는 뜻입니다. 진이 먼지 진짜야. 그래서 붉은 먼지니까 속세를 나타내는 거. 이거 뭐니? 거리감, 단절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과 산이 홍진을 가렸단 말이야. 자, 장안을 돌아보니. 자, 장안 세모 잡아봐. 이거 이제 한양을 얘기합니다. 돌아보니 거기 밑에다 써. 지향이라고 써봐. 돌아보니 지향. 북궐 세모. 자, 이거 뭐야? 궁궐이죠? 천리로다. 자, 천리 거리감. 주라고 돼 있죠. 고깃배에 자, 누워있은들 잊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칠판. 여기 탈속적인 자연에서 그래도 4대부였기 때문에 과거 속세 혹은 임금을 떠올릴 수 있어. 이때 이 떠올리는 걸 우린 뭐라 그래? 5글자. 속세에 대한 미련. 그렇지. 이 부분이 속세에 대한 미련이야. 됐죠? 어느 파트? 장안을 돌아보니 이렇게. 자, 가로 묶어. 장안을 돌아보니부터 천리로다까지 가로 묶고 저거 속세에 대한 미련. 속세에 대한 미련. 자, 근데 결국 선택은 누가 어떻게 한다고? 자연을 선택한다고. 왜요? 여기 탈속적인 게 플러스인 이유는 얘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온 거거든요. 자, 근데 유배지는 어떻게 왔어? 얘는 쫓겨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 속세를 뭐야? 미련을 들 수 있어.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자연일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본인이 왔으니까. 정신 화이팅. 자, 좀만 참어. 거의 다 왔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보자. 자, 그러니까 1번 그리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자, 2번 극복이지 없고요. 왜? 상황이 긍정이니까. 극복이죠. 2번 무조건 날렸어야 되는 거지. 3번에 대상을 관조라는 것은 덤덤하게 바라보는 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찰시에 나옵니다. 가시는 성찰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도 날려. 자, 여기는 내적 갈등이 있죠. 바로 뭐 속세에 대한 미련 자체가 내적 갈등이야. 됐지? 내적 갈등.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게 비판적 어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여기는 없다. 대놓고 비판해야 됩니다. 자, 나의 김영랑의 독을 차고. 김영랑 언제 때 사람? 일제 강점기.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가자.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세모. 내 마음을 노려요. 그렇죠? 난 그런 신세예요. 현실이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 그런데 난 뭐 할래? 독을 차고 가겠대.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현실이 즉 상황이 부정인데 자, 빠뜨 뭐 하겠다? 선선히 가리라. 뭐 차고 독 차고. 독은 긍정 부정. 긍정. 화자가 차는 거니까 긍정이야. 됐죠? 이게 극복의지가 정확하게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 상황이 부정이면 고뇌가 있는 거니?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고뇌가 있다는, 고뇌는 왜 있는 거야? 상황이 부정적이니까 내적 갈등을 한다 그랬지. 요거 기억나? 자, 특정 상황이 있는데 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이상과 현실이 달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괴리. 그래서 이 녀석 때문에 뭐 한다 그랬니? 내적 갈등을 한다 그랬죠? 우리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 현실이냐 이상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내적 갈등하죠. 내적 갈등하기 때문에 결국 고뇌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요?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자, 빨리 적어 이거. 이게 바로 상황의, 자, 부정적 상황의 본질이야. 부정적 상황의 본질. 그러니까 나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부정이니까 당연히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고뇌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돼야 돼. 자, 파이팅해, 파이팅해. 선생님도 좀 고뇌하고 있단 말이야. 8시부터 우리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경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수업을 해야 돼.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다의 박목월의 가정.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얘기지, 가장. 그지? 가장에 대한 얘기. 나중에 여러분들도 가장이 될 거 아니야. 자, 갑니다. baby, baby. 자, my baby. 자,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뭐, 여기서 뭐 청자, 대화체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자, 얼음과 눈 세모. 그렇지. 여기는 쥐상 세모. 그렇지. 그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럼 당연히 내적 갈등과 고뇌가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나는 뭐 한대?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얘 웃잖아. 그렇지? 그럼 극복의지가 맞아요, 이 부분은. 자, 연민한 삶의 길이요. 이거 자기연민이라고 하고요. 내 신발은 19문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밀이죠. 265mm. 자,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자, 이거 동그라미 쳐야죠. 이거 부정으로 인식하면 안 되지. 선생님, 강아지면 개 XX 아니에요? 아니지. 그치? 이건 이제 귀엽게 표현하는 거죠.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 세모, 추운 길 세모. 자, 바로 뭐, I'm your father.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극복의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뭡니까? 상황이 부정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 따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야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니?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팁을 한번 볼게요. 자, 팁. 자, 거기서 우리가 혈육이 나오잖아요. 혈육. 어떤 시에서 옛날 시 같은 이 혈육을 특히 이제 육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즉 다시 말하면 혈육,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3가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그리움의 대상. 자, 두 번째는 이분들은 다 가난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희생적 사랑입니다. 여기서 굳이 얘기하면 희생적 사랑이겠지. 그치? 이렇게 딱 적어.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수사법이죠? 좀 애매한데? 얘들아, 거기 한번 풀어볼래? 자, 55페이지 한번 풀어봐. 55페이지가 아니고 그거 바로 여러분 쌤 책에 한 장 넘겨봐. 그 안에서 그거 한번 풀고 답 맞추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풀기만 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쌤이 이거 풀어줄게. 이형기의 낙화. 자, 뒤에 있지? 그 이형기의 낙화 있지? 잠깐만. 앞에 잠깐 볼까? 이건 뭐야? 잠깐만. 쌤이 너무 넘어갔나? 그렇구나. 이 앞에 있네, 쌤이. 내 시간이. 네. 자, 이형기의 낙화를 한번 풀어봐. 이형기의 낙화. 그 다음 시간에 요거 풀어봐. 그럼 쌤 풀었어요. 라고 얘기해줘. 자, 미리 말씀드릴게. 자, 이건 자연의 섭리나 그 다음에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야. 인생적 성찰에 대한 얘기야. 인생적 성찰. 자, 시작. 인생적 성찰이. 오랜만에 본다. 이런 식의. 오랜만에 본다. 직접 산 거야? 네. 이런 식의 레트로 좋지. 이형기의 낙화.
낙화. 여기서는 이제 가만히 보는 거니까 우선 관조입니다. 그렇지. 야, 이 마무리 좋았어. 응? 정찬이 하는 거 보자. 그렇지. 자, 갑시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풀어줄게요. 고생했어. 얘들아, 조금만 일찍 와.